누군가는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속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 위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웃을 수 있는지를. 나는 그 얼굴을 매일 마주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기록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치밀한, 잔혹한 진실에 대한 설계도다. 내 결혼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그날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건 영화 같은 충돌이나 예상치 못한 폭로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서유진이 저녁 식사 중에도 몇 분마다 휴대폰 화면을 몰래 훔쳐보던 그 눈빛, 간 네일아트를 받은 손끝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입력할 때마다 살짝 떨리던 모습. 나는 건축가로서 누구보다 섬세한 감각을 자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삶에 그토록 정교하게 얽어놓은 거짓의 그물망은 내 어떤 감각도 예측하지 못했다. 갈색 머리를 단정히 넘긴 그녀, 모든 것이 계산된 듯한 매력과 완벽한 말투로 사람을 홀리던 유진, 서울 청담동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 그 자체였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인 아내, 유명 건축사무소 대표로 성장한 나, 그리고 매주 초대받는 고급 네트워킹 파티와 비즈니스 행사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세계.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속엔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녀의 잦은 출장 중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날도 어김없이 유진의 일정이 수상해 아파트 로비 CCTV를 확인하고 있었던 밤, 화면 속엔 밤늦게 건물을 나서는 유진과 그녀 회사의 창의적이면서도 유난히 인기 많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전민석이 함께 있었다. 서로 너무 가까운 거리, 익숙하고 은밀한 몸짓. 따스한 봄밤이었지만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이 배신이 더 소름 끼쳤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유진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겨울, 그녀는 내 건강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사주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그 시계로 내 동선을 추적하고 그 틈을 이용해 불륜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했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자며 내게 권했던 그 기술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된 호텔 영수증, 업무 메일로 위장한 암호화된 메시지, 매번 클라이언트 응급 미팅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던 심야 외출들. 그리고 점점 내 안에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대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서유진은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철저히 속이며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연출해왔다. 그렇다면 나 역시 건축가답게 설계할 것이다. 철저하고 정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복수의 설계도를.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조짐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그리고 우리 삶의 성공에 눈이 멀어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서유진이 전엔 파트너스에서 순식간에 팀장 자리에 오른 것도 그땐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눈으로 그녀의 경로를 다시 들여다보자 소름 끼치는 연결점들이 드러났다. 주말마다 참석하겠다고 나섰던 고급 리조트 세미나들. 알고 보니 그 일정은 하나같이 전민석의 사업개발 스케줄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떠났던 장소들은 일반 회사 교육이 열릴 리 없는 외딴 산속 프라이빗 별장들, 헬리콥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의 일상은 어느 순간 완벽한 속임수의 교과서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매일 아침 7시 15분 정각에 집을 나선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 안에는 발표 자료뿐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란제리도 함께 들어 있었다. 점심시간엔 보고 싶다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그녀의 피트니스 트래커에는 도심 속 멤버십 전용 클럽에 머문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저녁엔 더욱 치밀했다.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예약, 그 후엔 늘 네트워킹 행사라는 이름의 외출. 하지만 그녀의 카드 명세서엔 바로 근처 특급 호텔의 객실 결제 내역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마치 작전처럼 정밀하게 시행되었다. 민석은 언제나 유진보다 30분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다. 함께 입장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암호화된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눴다. 겉보기엔 업무 이야기처럼 보이는 은어들. 신규 캠페인, 전략 회의는 남산 루프탑 바에서의 비밀 만남이었고, 분기별 실적 리뷰는 민석이의 성수동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밤을 보내자는 뜻이었다. 가장 잔인했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유진이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내가 결혼 5주년에 선물했던 다이아 팔찌를 여전히 손목에 채운 채 이사회 회의실에서 조명 아래 반짝이게 내보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민석은 그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선 행사장에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며 지인들에게 자랑스레 소개했고, 그 바로 뒤 대리석 기둥 너머에선 다음 미래를 조율하며 민석과 속삭였다. 심지어 우리의 사적인 순간마저 그녀의 이중성에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보였던 열정은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비롯된 연기였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 그녀의 조작은 우리 둘 사이를 넘어 주변 인맥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유진은 임원들의 아내들과도 친분을 쌓아가며 완벽한 커리어우먼 아내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남편들의 일정을 캐내고 자신의 행적을 감추는 데 활용했다. 그녀의 진짜 속셈을 모르는 이들은 오히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을 칭찬하며 알리바이를 자처했다. 한편 전민석은 아내인 이혜진의 의심을 교묘히 피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을 단지 야망이 강하고 가끔 멘토링이 필요한 후배 정도로 그려냈다. 하지만 그들의 공모가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는 내가 마케팅 자료로 위장된 공유 클라우드 폴더를 발견하면서 명확히 드러났다. 그 안엔 믿기 힘들 만큼 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비밀 만남 일정표, 로맨틱한 여행을 찍은 사진들, 심지어 불륜이 발각될 가능성을 분석한 엑셀 파일까지. 가장 결정적인 건 그들이 주고받은 음성 메모였다. 둘은 이 관계를 마치 전략적 제휴처럼 다루며 자신들의 커리어를 어떻게 이 관계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감정이 아닌 사업 합병처럼 치밀하고 계산된 방식이었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했는가였다. 어떤 행사에 함께 참석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을지, 혹시라도 들통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든 것이 사전에 설계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전혀 다른 현실을 창조해낸 듯했다. 자신들의 배신을 성장 과정의 일환이라며 포장하고 회사 용어와 전략적 목표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우리 결혼을 하나의 무대처럼 연출했다. 사랑한다는 눈빛, 헌신적인 몸짓 하나하나조차 모두 연기였다. 진심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 속 장면들. 그날 밤 나는 집무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내가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하나의 설계도가 천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내 복수 역시 건축처럼 정교하고 구조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서유진은 자신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진짜 체스 마스터는 인내와 계산을 아는 쪽이었다. 내 전략은 세 가지 축 위에 세워졌다. 폭로, 고립, 회복.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내 정체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야 했다. 나는 믿을 만한 정보보안 전문가를 통해 유진의 스마트 기기들을 조용히 업그레이드했다. 그 결과 그녀의 모든 통화, 비밀 만남, 위험한 순간들이 실시간으로 보안 서버에 저장되기 시작했다. 이 디지털 문서화는 나의 복수를 지탱할 구조적 뼈대가 되어 주었다. 다음은 유진의 거짓말망에 얽힌 핵심 인물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는 작업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김소영. 그녀는 겉으론 유진을 응원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유진의 눈부신 승진에 미묘한 열등감과 불편함을 품고 있었다. 나는 익명의 제보와 정교한 정보 유출을 통해 둘의 우정에 균열이 생기도록 하나씩 실을 놓기 시작했다. 한편 나는 전민석의 아내 이혜진과의 관계를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직장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친분을 가장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단서들을 건넸다. 그녀의 마음속에 혹시라는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내 첫걸음이었다. 복수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타이밍이었다. 나는 이 모든 단계를 마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처럼 정밀하게 설계했다.
내가 늘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시공 스케줄처럼 이번에도 단계를 세분화했다. 1단계는 자재 수집, 곧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2단계는 기초 공사, 의심을 심고 주변 관계망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3단계는 완공 공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 복수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내진 건물처럼 단단해야 했다. 이 복잡한 설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는 내 인맥과 전문성을 총동원했다. 행사 기획을 도와줄 사람들과 조용히 접촉했고 결정적인 대면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둘 만들어갔다. 지인들과 언론인들에게는 진실이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모든 장면을 조율했다. 매 대화, 매 모임이 이 심리적 건축술이 펼쳐지는 장기판에서의 한 수였다. 그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밤마다 서유진의 배신 기록들을 되짚는 시간은 인간 본성과 관계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집된 증거 하나하나가 내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마치 건물의 구조를 강화시키는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말이다. 나는 이 모든 기록을 남겼다. 단순히 계획의 증거로서가 아니라 내 감정의 붕괴를 해체하고 복원해가는 치유의 설계도로서 기록 하나하나가 내 자존감과 인간다움을 다시 세워가는 벽돌이 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깨달은 진짜 복수란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점이었다. 내가 설계하는 건물들이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듯 이 계획 역시 우리 삶의 지형을 바꿔놓기 위한 것이었다. 유진은 거짓의 세계를 건설하려 했지만 나는 진실과 책임이라는 기초 위에 새로운 현실을 세울 것이다.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쾌감이 아니라 정의가 오롯이 자리를 잡는 과정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만족. 그게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찾아왔다. 도면처럼 정밀하게 맞춰진 진실의 공개쇼. 나는 유진의 최근 커리어 수상 소식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은 전민석이 추천한 것이었다. 그들의 치밀한 연극의 일부였던 셈이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크리스탈 잔 부딪히는 소리와 기대 섞인 웃음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마치 궁전의 여왕처럼 파티장을 누비며 인사를 건넸다. 밤 9시가 되자 나는 조용히 그녀가 서 있는 발코니로 다가갔다. 여보. 나는 조용히 속삭이며 샴페인 한 잔을 건넸다. 보여줄 게 있어. 그녀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익숙한 표정으로 위장을 했다. 나는 그녀를 미디어룸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지난 몇 달간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재생시켰다. 그건 그녀의 배신을 디지털로 재구성한 완벽한 설계도였다. 장면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여러 개의 화면에선 보안 카메라 영상이 순차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서유진과 전민석이 각자 다른 입구로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들은 꺼졌다고 믿었던 CCTV가 사실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비밀 대화는 복호화되어 그대로 자막처럼 떠올랐다. 관객들 사이에 숨죽인 탄식이 퍼졌다. 철저하게 쌓아올린 유진의 가면이 그들 눈앞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렸다. 김소영의 표정엔 명백한 배신감이 번졌고 이혜진은 두 팔을 교차한 채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모든 시간 내내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 위로 진실이 흘러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 물음은 마치 축하 케이크에 꺼진 촛불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공중에 남아 흔들렸다. 진짜 정의는 당장의 통쾌함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수많은 검증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세우는 거지. 겉을 뜯어내고 나서야 그 속에 부실한 기반이 보이는 법이니까. 그 순간부터 감정의 붕괴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유진의 성공을 질투했던 동료들은 이제는 안타까움과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누가 먼저 손절할지 계산하는 눈빛을 나눴다. 민석이 뭔가 해명하려 입을 뗐지만 그 앞에 선 이혜진의 단호한 눈빛이 그를 침묵시켰다.
그토록 오랫동안 유진이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사회적 신뢰는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증발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개인적인 차원이었다. 유진이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정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걸 보았다. 그녀가 수년간 조작해온 완벽한 아내,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는 자아뿐 아니라 세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만심까지. 한때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지휘하던 그 여자는 이젠 예전 동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손은 끝내 떨렸고 그녀는 끝까지 해명하려 애썼지만 그 말엔 더 이상 무게도 의미도 없었다. 그 순간 배신의 잔해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에서 유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가져왔는지. 이건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신뢰를 체계적으로 해체한 과정이었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조금씩 침식시킨 철저한 붕괴였다. 그리고 지금 낡은 건물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듯 유진이 애써 지켜온 모든 것들이 극적인 소리와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나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또 다른 아침을 바라보았다. 공간은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마치 그간 유리와 철골 위에 쌓여있던 비밀의 무게가 이제야 사라진 듯. 가장 놀라운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이 복수는 분명 그 목적을 다했다. 하지만 날 바꿔놓은 건 바로 그 이유였다. 처음엔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서유진의 배신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독이 가득했던 이 챕터를 깨끗이 덮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수록 알게 되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한 정의 실현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녀의 거짓말 하나하나, 치밀하게 짜인 조작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결국 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들었다. 혹시 나도 너무 외적인 성공만 좇느라 서로 간의 진심이라는 기초를 방치했던 건 아닐까? 그런 내 무관심이 이토록 복잡한 거짓에 구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든 건 아니었을까? 이 감정의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고 그 슬픔은 마침내 해방감으로 이어졌다. 서유진이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예상했던 쾌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비극에 묘한 연민을 느꼈다. 자신의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그 필사적인 노력은 결국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앗아갔다. 그녀의 커리어, 명예, 품위까지도. 그 깨달음은 내게 가장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개인적인 성장, 이 사건은 내게 분명한 경계를 알려주었다. 진짜 야망과 파괴적인 집착은 다르다는 것을. 내 삶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나는 표면적인 성공보다 더 본질적인 연결에 끌리기 시작했다. 일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내가 맡은 건축 프로젝트들 역시 기업을 위한 빌딩 대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소통이 오가고 진심이 머무는 공동체적 장소들. 서유진의 몰락은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인격을 쪼개고 나누며 사는 삶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다. 헌신적인 아내, 야망 있는 직장인, 비밀스러운 연인이라는 서로 다른 자아를 병행하려 했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약함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웠다. 진짜 강함이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관계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기반 위에 세우는 것임을. 그날 새벽, 금빛 햇살이 도시를 물들일 때 나는 분명히 느꼈다. 복수는 단지 통과 의례일 뿐이었다. 진짜 승리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용기와 목적을 되찾는 데에 있었다. 아래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내 위층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혁명 따위는 알 리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모든 건 바뀌어 있었다.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건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조각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며
우리도 관계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